나는 꼭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고 말 거야! 월 1,000번은 무료 추천 투자. 헐, 월 1,000만 원이라고? 방장님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웬 은인? 우와, 방장님 저 5,000만 원 벌었어요. 저 이번 달에 은퇴합니다. 우와! 세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신 주식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달나라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월천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돈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처음 종잣돈이 될 돈은 액수를 떠나서 당신의 인생의 기반이 될 소중한 돈이기에 신중을 하며 꼭 지켜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가난한 대중의 마인드를 물려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유지를 못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돈 관리를 못해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면 사기를 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 십상이죠.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달려드는 벌레 같은 사람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벼룩의 간이든 간에 빼먹으려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또한 많이 겪어봤습니다. 친한 친구의 탈을 쓰고 다단계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 사업, 투자 권유 등 수법은 다양하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야금야금 또는 한순간에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부풀리려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놈들에게 속지 않을 것인지. 해결책은 그들의 수법을 상상해보고 예측하고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럴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많은 사기 사례들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이 겪은 몇 가지 사기 수법들을 알려주려 해요. 그들의 수법을 알고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고를 장착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사기에든 적용이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로 소중히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도 경솔하게 사기로 날리는 일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기 유형 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러 가지 사기 유형은 제가 아는 사람 단 한 명이 1년에 걸쳐 당한 수법입니다. 첫 번째, 리딩방. 리딩방의 경우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잡주 고점에 물리게 하기, 투자금 사기. 리딩비를 요구하는 곳은 그냥 거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아닌 이상 주식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리딩비는 그냥 그들에게 돈을 가지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이 세력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줄 생각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세를 올리고 당신은 고점에 물리게 한 후 자신의 물량을 떠넘기고 잠수를 탈 테니까요. 또는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남에게 돈을 줘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입금된 돈은 절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리딩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오래 그 방에 있는 듯한 회원들이나 신규 회원들이나 모두 한 통 속 가짜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로만 듣던 바람잡이들 말이죠. 순진한 먹잇감이 될 당신과 몇몇 회원들 빼곤 말이죠. 당신이 몇몇 회원들로 생각한 사람들조차 사실은 진짜 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5천만 원을 벌었다. 또는 돈을 벌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등의 멘트를 달려 나도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당신은 쉽게 빨리 돈 벌려는 탐욕에 넘어간 것입니다. 모두 리딩비를 받거나 투자를 유도하거나 당신의 주머니를 털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주식 시세를 정확하게 맞출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 시세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개미가 절대 돈을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 자신만 전 재산 몰빵하면 부자가 될 텐데 굳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로 많은 부유함을 얻은 사람이 리딩비 몇 푼을 받고 정보를 공유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정보는 있는 사람끼리만 조용히 공유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대중들의 귀에 들어온 순간 그것은 진짜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단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내가 대출 신청을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먼저 전화하는 곳은 사기라고 보면 쉽습니다. 어느 곳이든 대출 권유 전화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텔레마케팅으로 대출을 해줄 만큼 대출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환대출 사기는 대출 이자를 줄여주겠다고 당신을 현혹시키죠. 대출을 갚으면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다시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수법이죠. 신용 정보를 요구해서 대출을 해서 자신들이 가르쳐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합니다. 대출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거면 당사자인 내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왜 돈을 입금해야 할까요? 대충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이지만 순진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입금을 합니다. 듣기로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넣지 않고 맘대로 빼면 큰일이 난다고 겁을 준다죠. 특히 위험한 것은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당신의 휴대폰에 대출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당신의 폰은 이미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은행에 전화를 해도 모든 전화는 그들의 사무실로 연결이 되어 당신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채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중에 눈치챘을 때는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출금된 상태이고 대출을 갚기 위해 받은 돈은 그들의 돈이 아닌 당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입니다. 이자도 높은 신용대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런 돈은 대부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이미 당신이 눈치채서 신고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모든 사기 행각은 끝난 후이니까요. 세 번째, 게임 사이트 사기. 투자로 돈을 잃거나 몇 번 사기를 당하고 큰 돈을 잃다 보면 사람은 이성을 잃고 만회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또 그런 심리를 자극하여 접근을 해옵니다. 그곳의 원리는 역시 리딩방과 비슷합니다. 자기들끼리 누구는 얼마를 땄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차피 승률은 50%라면서 당신이 돈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승률은 50%가 아니라 0%입니다. 일반 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모두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 제작자가 원하면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력은 IT 디자이너이자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다양한 사업을 하는 IT 회사에서 근무를 해와서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들의 모든 것은 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사기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승률이 50%가 아니라 0%이며 100% 지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 방식은 비슷합니다. 홀짝이든 누가 이기는지 맞추는 것이든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맞추는 것이든 모든 게임은 돈을 걸고 하게 되며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잃다가 몇 번 따고 나면 눈이 돌아가고 더 큰 돈을 걸어 하고 싶게 합니다. 대부분 그동안 잃은 돈을 이것으로 한 방에 만회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처음에 당신이 소액을 걸었을 때는 돈을 따게 해주어 탐욕적인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는 잃은 후에 본전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하던지요. 결국 당신은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빚까지 떠먹게 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선물 투자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오피스텔 사기. 이곳은 핫한 지역이며 곧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으로 개발 호재가 넘쳐나며 주변에는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이 향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알아봐도 그 물건의 시세가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미 당신은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될 호재에 대해 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최소 1,000, 월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당신을 설득합니다. 당신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하나만 사볼까? 라고 흔들려 계약하기로 했다면 이미 당신은 그들의 호구가 된 것입니다. 회사 보유물이라면서 당신에게만 주는 좋은 기회인 것처럼 몇 채 더 계약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당신은 걱정이 들 것입니다. 만약 임대가 안 돼서 공실이 되면 어쩌지? 그런 고민들을 한다면 그들은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공실 리스크 또한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공기업의 지원으로 공실 리스크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그런 기간은 없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사려는 그곳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그 기간 자체가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기관인 척하는 웹사이트는 얼마든지 돈 몇 푼만 들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웹사이트조차 없는 기관도 사람들은 쉽게 말로 써 믿어버립니다. 본사가 강남에 있다는 등 유명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라는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등의 실체도 없는 말들을 말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정말로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들의 말이 바뀔 것이며 그건 당신 사정이지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사정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금전 사정은 상관없이 계약을 시키는 목적이며 수당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마진 없이 싸게 주는 거라 자기들은 수당 없이 주는 거라고 꼬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누가 대가 없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할까요? 하나같이 그들은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한 척 할 것입니다. 결국 밥과 술 몇 번 얻어먹고 몇 억을 사기당하는 셈이죠. 더 무서운 것은 추측이지만 한 번이라도 소액이든 피싱을 당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호구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는 당신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먹으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오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 지인의 사례를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많은 수법들을 다 당한 사람이 놀랍게도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모든 사례 때마다 그 친구에게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정 가능한 사기 수법을 친절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당시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의심만 많은 전업주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기 피해의 시작은 실제로 작은 소액결제 피싱을 당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제 빌 게이츠 인생 명언 영상에도 나오죠. 실수는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수백, 수천 번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못난 사람이다.
실제로 한두 번 당하는 것은 착하고 순진해서라지만 그 이상 계속 당하는 것은 못난 거고,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생마저 힘들게 할 유형임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종잣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을 제발 사기당해서 남한테 그냥 줘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요.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일 없이 쉽게 빨리 돈을 버는 일은 사기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이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너무 혹할 정도의 좋은 조건이라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공짜는 없다. 먼저 걸려오는 대출 투자 전화는 당신의 돈을 노리는 전화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작자들은 조작할 수 있으며 남의 패를 다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제발 돈 있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말 안 해도 귀신처럼 냄새를 맡고 접근합니다. 스스로 먹잇감이 되지 말자. 자, 이제 적어도 당신이 위와 같은 비슷한 사기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당한다면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돈 안 뺏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부업 유튜버들이 월 1000을 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을 벌든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벌어들인 자산을 버는 족족 또는 한순간에 빼앗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번 돈을 지켜내서 오래 그 부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란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 더 최악의 나락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배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